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주신 민달팽이 유니온 활동가 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 앞에서 저런 걸 그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이건 좀 사담이긴 한데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다 보면 얘기 나누다가 뭔가 익숙해요. 그래서 조금 사적이지만 조금 물어봐요. 그러면 생각보다 너무 그 홀리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상근자들이 총 상금 활동가가 3명 있는데 셋 다 이제 학창 시절 때 교회를 그래도 이제 청소년부에서 뭐 이것저것 다 해본, 그래서 한 친구는 교회에서 키보드 노래 다 이제 섭렵했고, 한 친구는 교회에서 이제 기타 노래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이렇게 노래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뭐 하여튼 요런 거 하고 뭐 수련회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이제 대학교에 올라와서 어느 시점에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공동체들을 찾는 과정에서 민달팽이로 흘러들어오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막 이렇게 친해지는 또 친목 도모의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날에는 자 보자 하면서 이제 찬송가 펴놓고 저희끼리 은밀하게 노래 불러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 나누다가 어느 순간 저희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교회에서 배웠던 것이 세입자들과 어떤 주거권 요구를 하겠다는 이 단체의 활동과 굉장히 그 유사한 점들이 있다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일단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바깥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임대인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거나 아니면 나의 자존을 위협당하는 일들을 겪는데, 세입자 당사자들이 모여 있으면 여기에서 그게 아니라 너의 권리가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무엇이 나의 권리인지에 대해서 서로 공부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주거를 포함한 어떤 생활에 있어서 공동체로서 관계 맺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게 꽤 많기도 하고요. 근데 교회 공동체도 저는 지역 기반에서 또 이룰 수 있는 가능성들이 되게 많다고 경험해 본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겪게 되는 것들도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 어떻게 이제 그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공동체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모임을 해가지고 이제 더 많은 이렇게 새로운 활동 회원과 새로운 활동가를 이렇게 찾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비슷한 거죠. 그래서 교회 참 잘 다녔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희년 함께 그리고 이철빈 이런 이제 활동가 분들이 주거권 운동을 같이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우리는 빠르게 서로에게 감화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연대를 기다린다 이런 말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사담 진짜 딱 하나만 더 하자면 그 오늘 그 발제하신 요 이제 옥선 있잖아요. 옥바라지 선교센터에서 사실 제가 이 단체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언제 머릿속에 딱 박혔냐면 때는 22년도였어요. 2022년 가을. 그때는 뭐였냐면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한꺼번에 5조 7천억이 삭감된, 5조 7천억 어느 정도인지 감 오세요? 저는 아직도 감이 사실 잘 안 와요. 7천억도 감이 안 오는데 5조 7천억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5조 7천억이 하루아침에 삭감이 됐고, 그때 이제 주거권 단체들이 함께 국회 앞에 이제 이 국회가 나타난 지 이래로 처음으로 주거권 단체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하는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연대하고 같이 이제 잠도 자고 하면서 국회 앞에 막 계단 막 이따만한 거 있어요. 그런 데 앞에서 이제 100여 명 모여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때 이제 옥선 활동가가 발언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 빈방조차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그러면 그 예수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날 때 어디로 오겠냐? 나는 우리 곁으로 오실 것 같다. 부잣집 안방에서 안 태어나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이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다음에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예수님에게 여기 빈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함께 연대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뭔가 내가 한
엄청 예전에 읽었던 저 큐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모범생. 큐티 장난 아니에요. 막 미리 예습하고 막 하여튼 이제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그랬지. 내가 성서에서 읽었던 이야기들은 거기에 다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옥성과 또 얼마나 같이 함께 연대할 수 있을지에 이제 마음 설렜던 순간이 이야기 들으면서 또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이제 드렸던 내용은 글로도 있으니까 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제목을 집은 상품이 아니다. 그리고 주택을 탈상품화하자는 요구를 함께 하자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은 상품이 아니다는 너무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집은 상품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후정의 행진에는 되게 다양한 이제 종교단체와 되게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함께 행진하곤 하는데 여기에서 함께 외쳤던 구호 중엔 이런 게 있습니다. 땅, 바람, 전기는 상품이 아니다. 물, 예. 땅, 바람, 태양은 상품이 아니다. 물, 전기, 가스는 상품이 아니다. 근데 이 구호를 외치다가 그 이제 교회에서 기타를 이제 마스터한 저희 활동가가 갑자기 혼자 엇박자로 구호를 하나 넣는 거예요. 물, 전기, 가스는 상품이 아니다. 이 박자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집도 이렇게 혼자 집어넣어가지고 엇박자로 물, 전기, 가스는 상품이 아니다. 집도 이러고 이제 막 혼자 이렇게 가는데 그게 전 너무 신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거리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집은 상품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해야겠다. 그리고 더 많이 말하자고 제안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걸 실제로 일반 시민들과는 상품이 아니니까 당연히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존재하면 이 존재가 머물 물적 공간 당연히 필요하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것을 어떤 운동적인 실천 행동으로서 꾸릴 때는 주택의 탈상품화를 요구하는 것 이미 너무 많은 집이 상품이 됐고 이미 너무 많은 집이 공공의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것 이미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것.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에서의 집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공교육 얘기할 때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공공의료 얘기할 때도 뭔가 익숙합니다. 의료 민영화 반대하는 거 좀 수월하게 해볼 수 있어요. 철도 민영화 반대하는 거 그래도 운동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수월하게 함께 청원하고 동의하고 어떤 운동에 연대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주택에 대한 민영화를 반대하는 거 이미 너무 많은 집이 민영화가 됐으니까 그것 자체가 너무 낯선 일인 거죠. 그러면 지금 수십 년간의 한국 사회가 발전한 결과에 발딛고 몸두고 서 있는 우리는 어떤 요구부터 해야 되는가? 민영화를 반대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땅들이 민영화가 됐고 너무 많은 집들이 상품화가 됐으니 이미 민영화된 것들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미 상품화가 된 것들을 상품이 아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주택의 탈상품화 요구를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더 많은 동료 시민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말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일부에서 저희 김동연 그 이제 세입자 청년분이 이야기 주신 것 중에 그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주택협동조합을 가지고서 저희가 같이 분석해 볼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이제 달팽이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달팽이 집은 땅은 SH가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민달팽이 같은 이제 비영리적으로 주거를 이제 운영하고자 하는 그 단체에게 30년 동안 저렴하게 빌려줍니다. 근데 땅을 민달팽이가 들고 도망갈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이게 땅 파서 도망가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은 어차피 들고 못 도망가요. 공공이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호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공공이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싸니까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거기 위에 이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청년 세입자들이 모여서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세입자 권리가 마땅히 보장되는 집을 우리가 확보하고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3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집을 확보를 합니다. 제가 공급 혹은 소유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확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진짜 확보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소유해야만 우리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보장되면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건물을 짓고 대신에 땅값이 저렴하니까 월세도 저렴하게, 전세도 저렴하게 그것을 조합원들과 나눠서 그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는 월세가 1000에 30인데요. 연희동이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서 제가 1000에 30으로 다른 집을 못 구합니다. 저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하는 일이 이제 주거 상담하고 주거 교육 다니다 보니까 전국으로 교육을 다닙니다. 뭐 안성, 제주, 뭐 강원도, 뭐 대구, 뭐 곳곳을 이제 다니는데 갈 때마다 그 동네 부동산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1000에 30짜리 집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보게 되는데 일단 연희동에는 없어요. 그나마 구할 수 있는 방법은 1000에 60 해서 반지하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달팽이가 이 집단적으로 어떤 공동체적인 실천을 했기 때문에 저는 1000에 60보다 더 낮은 월세로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서 햇볕 잘 들고 바람 잘 불고 석양이 보이고 좋은 공동체 구성원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저희 집 한 10분 거리 안에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 80여 명이 또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게 너무너무 내 문제 같은 거예요. 거리도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고 그 청년들이 돈이 많아서 전세를 구한 게 아니라 청년 대상으로는 국가가 빚내서 집 사라, 집 못 사면 일단 빚내서 새 살라 이런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자기 보증금이 1000만 원만 있어도 전세를 1억, 1억 5천을 대출해주는 그런 전세 대출 상품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랑 소득 수준 별반 안 다르고 자산 별반 안 다른 사람들이 전세 불법 원룸에 들어갔다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걸 두 눈으로 당장 앞에서 바라보면서 우리한테 더 많은 달팽이 집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달팽이 집일 필요 없어요. 희년주택 해도 되고 그냥 이름 원하시는 거 다 붙이세요. 뭐 거북이지. 제 친구 저희 그 룸메 저희 달팽이 그 제가 사는 301호에는 고구마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마들을 이렇게 모셔놓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막 이름 마음대로 지으세요. 상관없어요. 달팽이 집일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집이라는 게 상품이 아니라 그냥 돈 좀 없어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곰팡이 좀 없이 살 수 있고 누수 좀 없이 살 수 있고 좀 관계를 너 그거 소유했어? 그냥 세입자로 살고 있어? 이걸 가지고 어떤 관계에 위계가 생기지 않는 그런 집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면 그런 집이 더 많은 지역에서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공동체라는 걸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라는 걸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더 많은 땅을 공공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미 뺏겼다면 되찾아야 하고 아직 뺏기지 않았다면 팔아 넘기기 전에 그것을 같이 지키는 것에도 그 현장에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집이 사실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집들을 되찾는 과정에서도 저는 얼마든지 이 되게 많은 교회 공동체들과 시도할 수 있는 게 있다 생각합니다. 민달팽이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도 있고 혹은 저는 사실 이미 너무 땅과 집이 비싸요. 그래서 공공임대를 지금 달팽이 집도 공공임대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택이 13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450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공공임대를 확보하고 그것을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세입자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어떤 주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지금 민달팽이가 펼치고 있는 어떤 이 주거권 운동의 저는 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랬을 때 이런 방식으로 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어떤 집단들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민달팽이한테 "어이 그 민달팽이 청년들 그 이제 젊음의 혈기로 저기 어디 가 가지고 해 보세요." 이러면 저희도 쪼끔 곤란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관계의 기반이 뭐 서울에 뭐 어디 서대문구에 있고 뭐 어디 뭐 전주에 있고 요 정도 있고 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민달팽이처럼 비영리적으로 공공임대를 잘 운영하고 세입자 청년들의 권리를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기반에 이런저러한 단위들이 사실 더 많이 있다면 공공임대부터 우리가 사실 공공임대야말로 정말 탈상품화된 공간이고 비민주적인 면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우리의 어 무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 거기에서부터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달팽이 집에는 진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팽이 집에서 살다가 다른 유형의 이제 뭐 그러니까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형태의. 근데 달팽이 집에서 살다가 다른 유형의 그런 민간 사업자들을 겪어본 이제 그 청년이 다시 달팽이 집에 들어오고 싶다고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저렴해서 청년들에게 청년주택이 좋고 이런 거는 이미 그런 식으로 유행하는 시기는 청년들한테도 사실 저는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꼴랑 6년, 10년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평생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나한테도 필요하고 그런 동네, 마을 같은 게 나한테도 필요한데 그것들을 상상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너무너무 그 관계가 나한테도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그 관계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 라는 거에 있어서 저는 지금 청년 세대에게 너무나 선택지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선택지를 늘리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민달팽이에서도 더 많은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체에서 주거와 땅에 대한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더 적극적인 실천들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